네, 안녕하십니까. 씹게미TV의 씹게미입니다. 네, 오늘은 인버스2X 레버리지 ETF 상품에 투자하시는 개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초보분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알기 쉽게 씹게미 스타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곧버스나 레버리지 ETF는 장기로 들고 가면 계좌가 녹는다는데 왜 그런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인버스2X나 레버리지 ETF 상품들은 상장 지수 펀드, ETF가 상장 지수 펀드의 약자죠. 우리가 주식처럼 거래를 하고 있지만 결국엔 펀드입니다. 펀드이기 때문에 운용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 곧버스 기준으로는 1년에 0.64%로 운용 보수가 나간다고 합니다. 자, 이런 운용 비용은 보유하고 있으면 따로 이렇게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ETF 살 때 이거 ETF의 가격을 이제 책정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NAV라고 순자산 가치라고 이제 운용사에서 이 ETF의 가치를 매기는데, 그때 이제 날마다 이게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그날 시세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근데 엄청 장기로 1년, 2년 보유하면 1년에 이만큼은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래 보유하면 이게 그날 시세에 반영이 티 안 나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티 안 나게 갉아먹는다. 근데 1년에 0.64% 해봤자 얼마 안 되죠. 우리 주식하는 개미들한테 이거는 뭐 비용도 아니죠. 수수료 세금도 얼마나 많이 내는데. 자, 그래서 이거는 별로 크진 않습니다만 이런 비용도 있다. 그리고 장기로 들고 가면 이것도 아셔야 되고, 이거 제일 큰 게 이겁니다. 퍼센트의 함정. 자, 레버리지는 일별 상승률의 2배를 추정하는 상품입니다. 곧버스 같은 경우에 코스피 200 선물이 1% 오르면 곧버스는 2% 하락, 코스피 200 선물이 1% 하락하면 곧버스는 2% 상승,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데, 퍼센트 이 주식을 하면서 초보분들이 퍼센트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샀는 종목이 마이너스 10% 하락을 하면, 자, 그 다음에 10% 오르면 본전이겠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11%가 올라야지 본전이 되죠. 그리고 20%가 하락이 되면 그 하락한 가격에서 20%가 아닌 25%나 올라야지 제 본전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레버리지 ETF 상품에 적용을 해보면 얘는 일별 상승률의 2배를 추정합니다. 맞죠? 코스피가 10% 떨어지면 레버리지 ETF는 마이너스 20%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가 마이너스 10% 갔다가 그 다음날 마이너스 11% 올라서 본전 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레버리지 ETF는 마이너스 20% 갔다가 플러스 11%의 2배이기 때문에 플러스 22%로 회복하겠죠. 근데 마이너스 20 갔다가 플러스 22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전 안 옵니다. 맞죠? 코스피는 이렇게 하면 본전이 됐는데, 레버리지는 이렇게 하니까 본전이 안 됩니다. 코스피는 떨어졌다가 본전 왔는데 레버리지는 2~3% 손실이 난 상태. 이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왔다 갔다 이게 자주 할수록 이런 식으로 조금씩 계속 손실이 더 난다는 거죠. 레버리지는 코스피 추정. 자, 곧버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선물 지수 추정이죠. 그러한 추정 지수 대비해서 와리가리 많이 할수록 손실은 늘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당연히 주식은 올랐다 내렸다 계속 반복을 하니까 장기로 가면 손해가 커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비추천. 할 거면 차라리 1배수 추종 ETF로 하면 요런 게 거의 없죠. 그냥 이 펀드 보수 정도만 손실 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1배수는 괜찮습니다. 근데 곧버스나 레버리지처럼 2배수, 혹시 미국 시장 가면 3배수 추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면 장기적으로 와리가리 하면 손실이 계속 커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사고 나서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제가 사고 나서 주구장창 오르기만 하면 수익이 점점 더 커집니다. 복리 효과로. 곧버스 같은 경우에 내가 사고 나서 코스피가 계속 떨어져 주면 수익이 극대화됩니다. 정말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들고 가면 손해가 커진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결론은 곧버스나 레버리지도 내가 사고 나서 우상향이 계속 나오면 괜찮다.
근데 내가 사면 떨어지는 게 문제다 입니다. 자, 예시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코스피 최근 3월 9일 때 종가가 1954포인트였고요. 수요일날 종가 마감이 1947포인트입니다. 큰 차이가 없죠? 거의 똑같습니다. 이 정도면. 근데 곧버스 가격 한번 보십시오. 3월 9일날 종가가 7,420원이었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갔다가 내렸죠? 시원하게 한번 갔다가 내려오니까, 자, 코스피는 거의 포인트가 비슷한데, 곧버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이 코스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코스피 200 선물 따라갑니다. 근데 코스피하고 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 3월 9일이랑 4월 29일이랑 코스피는 가격이 비슷하다. 근데 3월 9일이랑 4월 29일 날 곧버스 가격을 비교해보면 7,420원에서 6,575원이 되었습니다. 손해가 좀 많이 커졌죠. 시원하게 올랐다 내려서 그렇습니다. 자, 요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퍼센트 그 내용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이 내용을 이해하셔가지고 레버리지나 곧버스 상품은 장기 투자를 하실 때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쉽게미 TV의 쉽게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